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앞세워 탄핵 국면을 주도했습니다. 내란의 잔불도 확실하게 꺼야 합니다. 3년 만에 재집권도 일사천리였습니다.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대선 승리 이틀 만에 3대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당선으로 강경 노선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청 폐지와 사법, 언론 개혁을 빠르게 추진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이젠 더 나아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 특검까지 관철할 계획입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각종 개혁 입법은 연내 마무리하고 오는 지방선거까지도 내란 척결 대야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강성 지지층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등 돌발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비슷한 우려가 뒤따랐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민주당 지지율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보다 낮습니다. 6개월째 40% 전후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도부 전략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이딴 사퇴에 한동훈 대표 체제가 붕괴됐고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후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탄핵 반대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오직 탄핵 각하만이 유일한 답이다.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지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탄핵을 반대했던 장동혁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향해서 배신자라 부르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장 대표는 싸우는 야당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 프레임에 말려서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 지지율은 20%대에서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 사과와 윤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5번을 하면 어떻고 100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계엄에 대한 책임을 언급한 장 대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여 투쟁을 위해서라도 늦지 않게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계엄이 해제된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광장은 다시 2개로 쪼개졌습니다. 격앙된 시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19일 새벽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초유의 폭력 사태. 서부지법 청사담을 넘어 침입한 시위대는 시설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창문을 깨고 집기를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들은 141명, 19명은 실형이 확정됐고 25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담자 대부분은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법원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민주주의적 맥락에서 재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저항권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담자 중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있어 경찰은 전 목사를 폭동의 배후로 지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목사가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폭동에 가담하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것이 그러면 가스라이팅이냐? 전 목사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장성들에게 별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거야? 이 질문 앞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를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의 계엄 청사는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 직후엔 수사기관,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엔 특검, 8월부턴 국방부 자체 감사가 진행됐는데 지난달엔 헌법 존중 TF 조사가 추가됐습니다. 그 사이 군의 상층부는 대장 7명 전원 교체에 이어 중장 30명 중 20명이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소장 이하 현장 지휘관 대부분은 여전히 김용현 전 장관 시절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 계엄 조사와 징계를 총괄하는 감사관실, 법무관리관실조차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적 쇄신이 늦어지며 기강 해이 조짐도 보입니다. 한 군 간부는 징계 가능성이 있으면 업무에 충실할 이유가 없고 승진 가능성이 있으면 사고만 피하자며 최소한의 일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군 전체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금년 안에는 끝나야 되는데 문민 장관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지연시키는 그런 힘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군의 계엄 청산이 더 늦어지면 전력 공백으로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